고등학교 지구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지구학 2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앞에서 이제 행성도 봤고 별도 봤어요.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 저는 지구학 2 마지막 단원 명으로 굉장히 약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의 막을 장식할 오늘의 주제, 우주의 구성과 구조입니다. 먼저 성단부터 알아볼게요. 성단은 산계성단과 구상성단 나눠지는데요. 둘 다 별들이 모인 거지만 산계성단은 수백 수천 개의 별들이 느슨하게 모여 있고요. 나이가 젊고 고온의 푸른 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만 100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요. 주로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에서 발견됩니다. 같은 분자 그룹에서 형성되어서 구성하는 별들 나이가 비슷하고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됐어요. 즉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질량과 강도가 큰 주기열 단계 별들이 많고요. 대체로 파란색을 띱니다. 구상선단입니다. 수십만 개의 별들이 구형으로 매우 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100억 년 이상인 것들도 관측될 만큼 오래전에 형성되었고요. 현재 관측되는 별들은 대부분 적색 거성이나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 같이 대체로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많습니다.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산기성단은 태양의 질량을 1로 했을 때 태양의 질량 1이라고 했을 때 100에서 1000 정도, 반지름은 6에서 50광년, 별의 색은 주로 파란색입니다. 왜냐 젊은 별들이 많기 때문에 은하면이나 나선팔에 주로 분포하고요. 구상선단 만에서 10만 정도 질량 갖고 있고요. 600에 300광년 반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든 별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붉은색의 별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은하 중심보다 헤일로에서 주로 분포합니다.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다 보니까 주기열 단계를 빠르게 벗어나고요. 색 등급도에서 성단에 이르는 별들이 주기열 벗어나는 지점을 우리는 전향점이라고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오른쪽 아래로 이 전향점이 이동합니다. 성단은 거대한 분자 운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거의 동시에 형성되어 서로의 중력으로 모여있게 되는 건데요. 구성별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화학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질량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나이, 진화 속도가 달라져요. 성장 속도가 달라져요. 산기성단은 대부분 주계열성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별들이 많습니다. 전향점은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높은, 그러니까 즉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래 그림에서처럼 전향점, 요게 이제 전향점이 아까 말했다시피 성단에 이르는 별들이 주기열성은 이제 이 색 등급도에서, 그렇죠,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대각선을 존재하는 별들이 주기열성 별들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전향점은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즉 비교적 나이가 어린 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광도가 클수록 주기열 적색 거성 단계가 적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광도가 큰 별들, 절대 등급이 낮은 별들, 위로 올라서 절대 등도 낮은 광도가 큰 별들인데, 걔네 중간에 보면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주기열성과 적색 거성 단계를 금방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별들이 거의 관측되지 않아요. 구상성단은 반대로 상계성단보다 상대적 어둡고 색주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기열 단계에 남아있는 별들은 질량이 낮고 표면도 낮은, 즉 광도가 낮은 별들이 많아요. 주기열 연결되는 적색 거성까지의 별들이 많습니다. 점근거성, 수평까지 별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 중간 단계 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이 많은 천체로 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성간 물질입니다. 성간 물질은 성간 기체와 성간 티끌로 구성되는데요. 성간 기체는 대부분 수소인데 온도가 10켈빈 정도 낮아서 수소가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분자운은 별이 태어나기 좋은 곳이고요. 온도가 수백 켈빈 정도로 수소가 주로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H1 영역, 고온의 별빛이 주변 성운의 수소를 전리시켜 대부분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H2 영역이 이 성간 기체에 해당하는 그 분류들이 되겠네요. 성간 티끌 같은 경우엔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얼음층과 흑연 또는 규산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00나노미터, 굉장히 작은 입자예요. 근데 얘네가 티끌이다 보니까 별에서부터 오는 빛을 영향을 줍니다. 성간 티끌에 의해서 별빛이 흡수와 산란을 일으키고 별빛이 더욱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우린 성간 소광이라고 부르고요. 성간 소광이 일어나면 겉보기 등급이 실제보다 크게 관측됩니다. 크게 관측된다는 건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관측한 겉보기 등급에 소광된 양을
등급으로 나타낸 값만큼 보정해줘야 우리는 이 포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소강 보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5 곱하기 로그 10분의 r이었는데 거기에 소강대양을 등급으로 나타내는 값 a만큼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간 티끌층 네. 실제로 이따가 은하를 볼 텐데 은하에서 이 소강 보정을 해주지 않아서 이 모양이 좀 다르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성간 티끌층을 통과하면서 별빛이 파란빛이었는데 파란빛이 붉은빛보다 더 많이 산란되면서 실제보다 붉게 보이는 현상도 있어요. 얘네가 푸른빛은 산란되면서 퍼지고 붉은빛만 우리한테 도달해서 붉게 보이는 현상, 성간적색화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측정한 별의 색지수와 그 별 분간에 해당하는 고유 색지수 차이를 색초가라고 하며 성간적색화가 클수록 색초가가 커집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별빛이 들어오면서 성간 티끌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푸른빛은 붉은빛보다 더 많이 산란돼서 퍼지게 되고요. 붉은빛만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는데 붉은빛이 더 많이 실제보다 더 붉게 보이는 현상을 성간적색화라고 하고요. 별빛이 티끌 가려졌으니까 더 어둡게 보여요. 성간소강. 각각의 그 원리 그림하고 연관지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운들도 이 성간 티끌에서 또 분류되는데요. 성간 티끌에서 개견 별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 암흑성운이 되겠고요. 성간 티끌이 주변 별빛을 산란시켜 파란색으로 빛나는 아까 푸른 빛은 붉은 빛보다 더 많이 산란된다고 했죠. 반사성운입니다. 즉 푸른 빛이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반사성운의 원리가 되겠네요. H2 영역, 수소들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이 H2 영역에서 전리된 수소, 에너지를 얻은 수소가 전자와 결합되면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수소가 전자와 결합하면서 방출하는 빛에 의해 붉게 빛나는 성운, 방출성운이라 이 원리로 방출성운이라고 합니다. 은하 볼게요. 먼저 은하를 연구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허셜은 밤하늘에 있는 별을 세서 최초로 우리 은하의 지도를 작성했는데요. 은하의 중심이 태양계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은하는 지름이 약 6,000광년의 볼록 렌즈 모양, 옆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캅테인은 이 별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연구했어요. 하늘을 206개의 구역을 나눴고요. 밝은 별은 가까이 있고 어두운 별은 멀리 있다고 가정하면서 별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 공간 분포를 계산했어요. 은하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름이 16킬로파섹 정도인 납작한 타원체 모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셰플린은 이 변광성,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변광성을 이용해서 93개의 구상성단의 공간 분표를 알아냈고요. 우리 은하의 구조를 연구했는데요. 태양이 은하의 중심이 아닌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성간소강, 아까 말했다시피 성간 티끌을 별빛이 지나가면서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아서 어두운 은하구나, 더 멀리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 은하의 지름을 90킬로파섹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중성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21cm 파를 관측해서 나선파의 존재를 알았는데요. 중성수소는 양성자와 전자의 스핀 방향, 이 스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자와 양성자가 말하자면 지구가 자전하듯이 돌고 있는, 실질적으로 얘네가 돌고 있지는 않지만 돌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그 운동을 말합니다. 스핀 방향이 같을 때가 반대일 때보다 높아요.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그 에너지 이동할 때 그 스핀 방향이 같을 때가 반대 방향일 때보다 높다는 것은 같을 때에서 반대 방향 떨어질 때 에너지 낮은 데로 이동할 때는 방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21cm 파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측함으로써 나선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은 막대 모양의 구조와 나선팔을 갖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가 되겠고요. 중심부에는 구형의 은하 팽대부, 은하면에 해당하는 은하 원반,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헤일로로 구성되고 나선팔도 있죠. 은하면에는 젊고 푸른 별들이 많고요. 성간물질이 분포합니다. 산계성단이 주로 분포하고요. 헤일로에는 늙고 붉은 별이 많고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합니다.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름이 30킬로파섹 정도 되고요. 태양은 중심부터 약 8.5킬로파섹 정도에서 위치해 있네요. 은하 중심부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강체 회전을 합니다. 근데 약 3킬로파섹 정도까지는 케플러 회전과 유사해요. 하지만 멀어질수록 속력이 감소하는 케플러 회전과 유사하지만 그 3킬로파섹 이후부터는 회전 속도가 증가하다가 또
살짝 감소하고는 또 13kps부터는 거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점점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다가 다시 어느 임계점부터는 3kps이 될 때까지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케플러 회전을 해요. 하지만 또 3kps 이후부터는 또 빨라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 또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했다가 또 다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굉장히 특이한 회전 속도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은 중심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은하 외곽에도 상당히 분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은하의 질량이 은하 중심에만 집중했다면 점점 멀어질수록 이 속력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즉 관측되는 물질보다 더 많은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 천체들이 돌면서 받는 이 돌게 하는 원인인 만류 인력이 은하 중심을 작용하는 구심력과 같다라고 놓고는 질량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태양까지의 반지를 은하 중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약 26,000 광년, 그리고 그때 태양의 속력, 태양의 공전 속도를 200km/s로 간주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방정식에서 은하 중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질량을 계산하면 태양 질량의 약 1.5 곱하기 10의 11제곱에 해당하는 질량이 이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저 멀리에 있는 다른 천체들의 회전 속도를 계산함으로써 이 은하 중심에서부터 그 천체까지의 총질량, 가장 바깥에 있는 천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 은하의 총질량을 알 수 있겠죠. 얘기가 나온 김에 암흑물질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 않아서 관측되지 않으므로 중력적인 방법, 예를 들어 빛의 경로가 어떤 커다란 천체나 어떤 커다란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휜 시공간에 따라 꺾이게 되는 현상, 중력 렌즈 현상 같은 방법으로만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큰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야만 볼 수 있고요. 암흑물질의 존재를 이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이 암흑물질 후보로서 내온 것은 백색 외성이나 갈색 외성, 블랙홀, 중성자 별 같은 무거운 천체나 엑시온, 윈프, 비활성 중성미자 같은 작은 입자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은하들은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이나 은하단, 걔네들이 모여서 초은하단, 그리고 전체 우주 거대 구조에 이렇게까지 여러 또 규모의 집단들을 이루고 있어요. 은하가 무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은하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십 개의 은하들이 서로 중력에 속박되어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속해 있는 은하군은 국부 은하군이고 무게중심이 은하군 내에 질량이 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에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구성되어서 은하군은 좀 더 규모가 큰 집단 은하단이고요. 우주에 서로 중력에 묶여있는 천체들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단인 천여자리 은하단은 매우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서 국부은하군,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군인 국부은하군과 국부은하군이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으로 서서히 당겨지고 있어요. 은하군과 은하단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은하의 집단 초은하단이고요. 은하들의 집단으로서는 가장 큰 단위예요. 초은하단을 이루는 각 은하단들은 서로 중력줄에 묶여있지 않아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흩어지고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천여자리 은하단과 국부은하단을 포함하여 약 100여 개의 은하군과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하들은 우주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모여서 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요. 그렇게 모여있는 곳, 그물망같이 모여있는 곳, 거대 가락구조, 필라미드 구조라고 하고요. 필라미드가 만나는 부분에는 은하들의 밀도가 높아서 초은하단이 존재합니다. 초은하단보다 더 거대한 규모의 구조, 은하장성, 그레이트 월이라고 하고요. 크기가 10억 광년 이상으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구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필라멘트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예 커다란 장벽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빈 공간, 거대 공동이라고 하고요. 우주에서 은하가 거의 없는 공간입니다. 밀도가 우주 평균 밀도의 10분의 1보다 작고요. 지름은 약 11메가파섹에서 150메가파섹에 이릅니다. 우주 거대 구조는 이런 필라멘트들, 거대 가락이 거대 공동을 둘러싸고 있는 거품처럼 생긴 구조예요. 우주는
큰 구조 안에 작은 구조들이 순차적으로 포함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커다란 초의주 거대 구조에서 은하단, 은하군, 그리고 은하들, 그리고 그 안에 또 태양계,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행성들, 각각의 구조들이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는 암흑물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물 모양으로, 필라멘트 모양으로 우주에 분포하는 암흑물질이 물질 분포에 영향을 주어서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하였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어요. 초기 우주에 미세한 물질 분포 차이가 있었고요. 그 물질은 중력 영향으로 밀도가 큰 곳에 모여들면서 별과 우주를 만들었고, 시간이 흘러 현재와 같은 은하 분포, 그리고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지구과학 2 내용이 여기까지고,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시작했던 고등학교 통합과학부터 시작해서 봤던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과학 얘기, 교과 과학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약 11개월에 달하는, 거의 10개월 넘게 달하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각각의 내용들 잘 보시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도 많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서로 연결해가면서 큰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끝까지 노력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또 어떤 얘기로 또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될지 저도 아직 장담 못하는데, 또 다른 기회로 또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같이 해볼까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